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중국 대륙의 서쪽 끝 산시성의 황토 언덕 아래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넓이만 해도 무려 56평방킬로미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수십 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땅 전체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바로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의 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째 이 무덤 주변을 파고 또 파고 있지만 정작 무덤의 핵심 진시황이 실제로 누워있는 그 내부 공간만큼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도굴꾼들에 의해 열렸고 투탕카멘의 무덤은 1922년에 발굴되어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시황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열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시성의 작은 마을, 몇몇 농부들이 밭에서 우물을 파던 중 땅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깨진 도자기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각을 맞춰보니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자 땅속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병사들이 1명, 2명, 10명, 100명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숫자만 약 8,000여 개.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들이 완벽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지하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병마용이라 불렀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8,000개의 병마용은 진시황릉의 본체가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는 외곽 경비대일 뿐입니다. 진짜 무덤, 진시황의 시신이 있는 지하 궁전은 이곳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굴을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 부족입니다. 내부의 유물들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마용이 처음 발굴됐을 당시 병사들의 몸에는 선명한 채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갑옷, 초록 바지, 검은 신발, 무려 2000년을 버텨온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 노출된 순간 단 15초 만에 색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의 색이 15초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고고학자들은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중국 고고학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기술 부족만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현대의 발굴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질소 충전 기술로 산소를 차단한 채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3D 스캐닝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미 지하 투과 레이더와 전자기 탐사 기술로 릉 내부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올 것들이 열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200년 전 한 역사가가 남긴 기록이 등장합니다.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이 책에는 진시황릉 내부에 대한 충격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 접한 학자들은 대부분 과장된 신화라고 일축했습니다. 고대인이 황제의 위대함을 부풀리기 위해 쓴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 기록을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과학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기원전 90년경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은 평생을 바쳐 하나의 책을 완성합니다. 사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꼽히는 이 책에는 진시황의 무덤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잔긴들에게 명하여 활과 화살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기계를 만들게 했다.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고 기계로 흐르게 했다. 위에는 천문을 그리고 아래에는 지리를 새겼다. 이 문장을 처음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설마 라는 것이죠. 지하의 수은으로 강을 만들었다고요? 기계로 흐르게 했다고요?
2200년 전에 고대에 과장된 표현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사마천은 단순히 위대한 무덤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장치의 구조, 소재, 작동 방식까지 묘사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공학적 기술 명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오랫동안 이 기록은 그저 문학적 과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국 과학자들이 진시황릉 주변 토양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릉의 봉분 중심부 토양에서 검출된 수은 농도가 주변 일반 토양보다 수십 배에서 최대 수백 배까지 높게 나온 겁니다.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의 기록이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검출된 수은 농도와 분포 패턴을 역산하면 내부에 존재하는 수은의 총량은 최소 100톤에서 최대 수백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닙니다. 톤입니다. 수백 톤의 수은. 이걸 실감하기 위해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채굴되는 수은의 총량이 약 2,000톤 수준입니다. 진시황릉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은은 그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2200년 전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 사용된 양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은 어떻게 이 많은 수은을 구했을까요?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직후부터 자신의 무덤 건설에 집착했습니다. 무덤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기록에 따르면 70만 명. 그 중에는 수은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전문 인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이미 수은을 다루는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수은은 주사, 즉 황화수은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전국 각지에서 주사를 공출해 수은을 생산했고 이를 무덤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은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수은에는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수은 증기는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기물의 분해를 늦춥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시신과 무덤 속 유물들이 영원히 보존되길 원했고 수은은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또한 수은은 액체 상태의 금속입니다. 흐르는 강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적합한 소재가 없습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수은을 순환시키면 그것은 영원히 흐르는 강이 됩니다. 2200년 전 공학자들이 설계한 영원의 강, 그리고 사마천의 기록에는 수은강 외에도 더 있습니다. 천장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별자리를 새겼고 바닥에는 중국 대륙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궁전의 규모는 실제 황궁과 맞먹었으며 진시황이 살아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복제되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황제로 살겠다는 집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릉 내부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석궁장치가 있다고 썼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는 트랩입니다. 이건 역시 오랫동안 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중국 연구팀이 릉 주변에서 발견한 고대 석궁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이 장치가 실제로 자동 발사가 가능한 구조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방가소에 메커니즘이 포함된 정교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사마천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은의 강도, 별자리로 장식된 천장도 모두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35m 아래에서는 수은이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2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런데 이쯤에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지금 왜 아직도 열지 않는 걸까요? 중국 정부가 발굴을 허가하지 않는 데는 단순한 기술적 이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어쩌면 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술도 있고 위치도 알고 내부에 뭐가 있는지 대략적인 윤곽도 잡혔는데 왜 안 여는 거지?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꺼내놓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름이 돋는 지점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은입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수은은 끊임없이 증발해 기체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은이 담긴 공간의 공기는 이미 치명적인 독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은 증기를 흡입하면 처음에는 두통과 구역질이 옵니다. 계속 노출되면 신경계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립니다. 심한 경우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진시황릉 내부에 수백 톤의 수은이 있다면 그 공간의 공기는 현재 측정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을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 2200년간 밀폐된 공간에 축적된 수은 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험이 아닙니다. 대규모 독성 재난의 가능성입니다. 릉 주변에는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방문하고 마을이 있습니다. 적절한 봉쇄와 처리 없이 릉이 개방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을 지킨 셈입니다. 살아있는 병마용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로. 그런데 수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물의 보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병마용의 채색 사건 기억하시죠? 2인전년을 버텨온 색깔이 공기에 노출된 지 15초 만에 사라져버린 그 장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수천 년을 보낸 유물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 있습니다. 산소 농도, 습도, 온도, 압력,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와 다릅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유물은 수천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맞이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진시황릉 내부에는 병마용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진시황이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들, 비단으로 만든 의복, 나무로 된 가구, 음식의 흔적, 그리고 진시황의 시신 자체, 이것들이 공기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류의 유산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 고고학계에 오랜 원칙이 있습니다. 발굴할 기술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다. 이 원칙이 생긴 것도 바로 그 15초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치입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서 단순한 황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인물,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의 기초를 놓은 인물, 중국이라는 나라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그의 무덤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 중국의 역사 서술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사마천의 기록과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역사적 사실과 충돌하는 유물이 나온다면요. 반대로 너무 잔혹한 역사의 증거가 나온다면요. 진시황릉 건설에 희생된 수십만 명의 흔적이 그대로 쏟아져 나온다면요. 역사는 때로 모르는 편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 이것이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진시황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병마용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열리지 않은 그 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열려있지 않은 것은 상상을 자극합니다. 수은의 강, 자동 석궁, 별자리 천장, 이 모든 것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시황릉을 이야기하고 찾아오고 꿈꿉니다. 만약 문이 열리고 내부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물론 그 순간은 세기의 발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요. 내부가 밝혀진 무덤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유적지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닫혀있는 채로 2200년 전 진시황이 설계한 그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 무덤이 가진 가장 큰 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시성의 황토 언덕 아래 35m 지점에서는 수은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기계장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백 톤의 수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2200년 전 장인들이 부어넣은 그 자리에 단 한 방울도 줄지 않은 채로
언젠가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올까요? 기술이 완벽해지는 날,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 혹은 누군가 용기를 내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될 겁니다. 사마천이 옳았는지, 수은의 강이 정말로 흐르고 있었는지, 그 천장에는 진짜 별이 박혀 있었는지. 하지만 어쩌면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그것 또한 원했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 영원히 흐르는 강, 영원히 끝나지 않는 황제의 이야기. 지금까지 진시황릉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종의 이주번님, 200년 전 한 남자가 만들어낸 지하세계, 수백 톤의 수은, 자동으로 발사되는 석궁, 별자리로 장식된 천장. 사마천의 기록은 과장이 아니었고 과학은 그것을 하나씩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살아생전 불로불사를 원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수은을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불로불사를 꿈꾸다 수은에 중독되어 죽은 황제가 죽어서는 수은으로 만든 강 위에 누워있다는 것. 이보다 더 기묘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결국 원하던 것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불로불사는 얻지 못했지만 이야기의 불로불사는 얻었으니까요.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시황릉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닫아두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켜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